반갑습니다. 몽고스커피 박정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직을 수락하셔서 이제 업무를 맡고 계시지만 그것 외에도 모모스 안에서 교육을 지금 네. 또 진행을 꾸준히 네. 맡아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교육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지금 해오고 계시는데 모모스에서 교육이란 어떤 역할일까요? 저희가 7년에 창업을 했고 그렇죠? 그 1년 뒤인 2008년부터 보면 한 4-5명씩 이제 취미반부터. 취미반으로 이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의 이 교육은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부분은 이제 거의 저희 전체 매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는 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커피에 대한 그런 마음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리고 일반 접점 손님과의 고객과의 그 접점이 바리스타와의 그런 소통도 있겠지만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그렇게 많은 수업을 하진 않지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커피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잘 즐길 수 있게 그리고 또 느낄 수 있게 교육이 된다고 하면 한 달에 8명이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그렇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으로 꾸준히 조금 와이어 커핑이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와이어 커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는 조금 장난스럽게 시작을 했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주 화요일에 오시라고 해서 화요일에 와이어라고 해서 와이어 커피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오전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커피인들도 있지만 일반 커피를 좋아하시는 네네. 사람들이 이제 같이 관심이 있는 분들. 네, 좀 핸드들이 추출 동안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 잔 내리기에 좀 시간도 걸리고 그것을 10잔을 내리게 되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온도 편차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많이들 테이스팅 할 때 커핑이라는 이제 행위를 하게 되고 근데 일반 고객들은 그 커핑에 대해서 아무런 또 정보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한 그런 커피 재료의 그런 좋은 재료와 좀 특별한 재료를 좀 더 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좀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퍼블릭 그냥 교육은 아니지만 약간 정보 공유 같은 뜻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핑으로 진행을 해서 와이어 커핑이라서 커핑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일반 커피인이 아니더라도 지나가시다가 손님으로 커피 드시러 오셨다가 뭐 하는지 궁금해서 와서 드시다가 또 좋아서 또 계속 오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고객과 커피인과 바리스타와 이제 일반 고객이 조금 더 커피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 자리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와이어 커핑은 무료로 진행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무료로. 그래서 저는 이 와이어 커핑이라는 이제 사실은 이제 와이어라는 명칭이 있지만 결국은 퍼블릭 커핑이라고 하는 걸 텐데 맞습니다. 이 퍼블릭 커핑이 사실 일반인들이 커피 세계로 조금 더 손쉽게 다가오게 만들어주는 경계를 허무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렇게 잘 꾸준히 하게 되죠. 처음에 시도는 목표는 조금 잘 오랫동안 이제 그런 와이어 커핑을 좀 더 오랫동안 잘 재밌게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근데 매주 하다 보니 매번 주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사실은. 매주 다른
같은 다른 커피로 이제 주제별로 이제 해야 되는 게 가장 초반에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돈도 많이 오고 조금 좌절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과연 1년, 2년, 10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자리가 잡혀요. 네. 저는 그래서 퍼블릭 커핑을 꾸준히 진행하는 곳이 이 스페셜티 커피 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지치지 마시고 네네네. 꾸준히 오래도록 좀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모든 소비자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스 커피의 지금 현재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전주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표님이 되셨지만 사실 대표이기 전에 바리스타 포지션이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리스타로서 대표가 되셨지만 우리 이 모모스의 최전방에 있는 바리스타들에게 어쨌든 바라는 역량이라든지 자세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호스피탈리티인 것 같아요. 그냥 친절한 거, 친근함을 좀 넘어서 호스피탈리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좀 우러나오는 섬세한 이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만큼 좀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좀 정리를 하면은 바리스타에게 호스피탈리티란? 바리스타에게 호스피탈리티란 네, 바리스타에게 호스피탈리티란 저는 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왜냐하면 그 WBC의 스코어시트를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전체적인 인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 거기에 전문성, 뭐 프로페셔널 다 들어가죠. 그치. 네. 근데 저는 그 대회를 준비한 10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커피의 컨디션은 내가 최상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 대회가 있는 그날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체적인 인상이라는 부분은 내가 잘 갖춰져 있다는 건 흔들림이 없어요. 그 날에 내가 대단히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최상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게 사실 바리스타 호스피탈리티이지 않을까? 단순한 친절함, 친근함, 서비스가 아니라 그만큼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소비자에게 소비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커피에 대한 이론과 수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맞춰서 내 전문성에 맞춰서 다 이렇게 전달이 좀 되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영도점을 보면은 바가 굉장히 무대같이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무대같이 세팅을 할 때는 결국 바리스타로서 그 무대 세팅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바를 세팅을 하게 됐나요? 공간을 만들게 된 계기 첫 번째는 생산시설 플러스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근무 환경 개선. 네. 왜냐면 저희 온천장에 와보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로스터들의 근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더운 날, 추운 날, 비 오는 날 너무 좋지 않았고 왜냐면 저희가 워낙 작게 시작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움직이는 동선이라든지 날씨에 따라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특히나 비 오는 날에 바리스타들은 한두 시간 더 빨리 출근해서 비가 다 새요. 막 이런 작업들을 다 해야 돼요. 굉장히 공간 공부를 위해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새로운 곳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시기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쇼룸이었어요. 쇼룸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고 저는 그 쇼룸의 가장 큰 장점이 이 회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하게 심플하게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도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에. 근데 이게 커피에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커피는 사실 일상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만 전달한다고 해서 매일 방문을 하기에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걸 다시 재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거를 커피에 녹여내지 못하는가? 이런 쇼룸이라는 게 메시지는 잘 전달되어지지만 너무 간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 그래서 이 공간을
조금 더 날 것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예 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쇼가 될 수 있는 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공간을 전부 다 이제 유리로 마감을 하게 됐죠. 그리고 각각 공간에서 내가 마신 한 잔의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공간에 좀 보일 수 있고요. 그래도 직접적으로 딱 느낄 수 있는 게 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대처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설거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빼따로 들어가져 있고요. 앞에서는 연기만 보여지고 네. 그리고 실제 준비되는 것들은 다 다른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대이기 때문에 좀 아름다운 모습만 또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네네. 같아요. 완성된 것들만, 네, 맞아요. 준비된 것들만. 그렇죠. 그래서 일직선에 따로 만들어져 있고 그 넓이가 90cm예요. 이 90cm를 고집했었던 이유가 처음 만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가까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게 90cm라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네. 멀지도 않아서 맞아. 이렇게 처음 특히 동양 한국 분들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다가가면 되게 부담스러워. 먹고 막 이러고. 여기 이렇게 하거든요. 오케이. 그걸 유지를 좀 많이 하려고 했고, 근데 저희 바가 또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 처음 오셨을 때는 90cm가 조금 가깝나?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바가 낮게 되어지면 저희가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어요. 더 많이 숙일 수가 있거든요. 바가 높으면 숙일 수 있는 거리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바가 좀 저의 키에 맞춰진 건 아니고 더 나은 서비스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바가 좀 낮게 설정이 되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고객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머신이 다 언더카운터 머신으로 되어져 있고 아이 컨택이라든지 대화가 훨씬 더 원활할 수 있게 바가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한 업에 종사하면서 바리스타로서 역량을 키워왔는데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선배 바리스타로서 후배 바리스타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혹시 있을까요? 도움되는 이야기라든지. 이게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라고 한다면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커피든 그게 뭐 회사든 이것에 대한 진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결과들이 오는 것 같아요. 또 버틸 수 있게 좀 해주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 커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커피 씬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할 것 같고 시대와 그 사회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해서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꾸준히 그 같은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딱 맞아 떨어지는 시기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폭발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 지금 나는 진심으로 이 일을 사랑하는지 한번 되뇌어보면서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에게 그 행복의 순간이 결국에 찾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스 커피에서 2008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기획팀 정주은입니다. 정확하게는 기획팀의 정주은 이사님이시죠? 네. 근데 저희는 직함보다는 닉네임을 많이 불러서 주스라고 주스님. 네. 불러주시면 주스님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고 아, 우리 오래됐잖아요. 사실 알기 시작한 지도. 그죠? 네. 주스님.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 이 주스님께서 이 공간 기획하는데, 영도점 기획하는데 어마어마한 열정과 에너지가 있었다고, 사랑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해놓고 나서 보니까 네, 다음 공사를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공사 있나 보죠? 다음 공사를 더 열심히 해서 잘해서 큰 데로 이사를 한번 가야죠. 오케이. 제 2공장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저희는 항상 꿈은 야무지기 때문에 오케이.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기획팀이 사실 가장 호흡이 긴 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어떤 프로젝트의 시작도 기획팀에서 나오는 거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행하는 과정, 그 다음에 마무리되는 것까지 지켜보면서 거기서부터 또 인과관계를 찾아내야 되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기획팀의 어떤 모토 혹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회사를 가장 잘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떤 모토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잘 들려줄 수 있는 걸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사의 방향성을. 방향성을. 어허. 그래서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서 고객들에게 많은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 손님들한테 전달이 되었을 때 이게 얼마만큼 그냥 일회용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아니고 손님들한테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목표로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잘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 그래서 지금 이 모모스 공간, 이 영도점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기획 의도가 들어갔지만 정말 이 안에 있는 요소들 뜯어보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요소가 사실 좀 눈에 띄어요. 뭐 예를 들면 인위적인 플라스틱 사용하는 것도 최소화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친환경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안배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너도나도 요새 친환경, 우리 업계에서 친환경이 화두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친환경에 왜 그렇게 신경을 쓸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친환경을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걸까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농산물을 사용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 실제 원재료인 생두들의 퀄리티의 차이가 난다든지 농장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업무를 해오다 보니 환경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그 전주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산지 다녀오면 채식주의자로 살겠다고 늘 다짐을 하거든요. 잘 되진 않지만 잘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되는 것 같은데. 들어오자마자 뭐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바로 돌아서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산지에서 느끼고 돌아오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지구를 우리가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함께 오랫동안 잘 사용을 하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산업이 지속 가능성 있게 꾸준히 성장을 하려고 하면 이제 모든 소비 과정에서 같이 연관되어 있는 이 산업 안에 모든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행을 해 나간 지가 지금 꽤 연차가 쌓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티내지 않고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느낌이어서. 언제부터 이걸 이렇게 시작을 한 건가요? 언제부터였죠? 기억도 안 나? 한 3, 4년 되었나요? 네, 3, 4년 정도? 4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4년 정도? 네, 방법을 점점 찾아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적용을 하자라기보다는 빨대를 먼저 한번 없애보고 손님들이 향을 더 잘 느끼시게 해보자. 뭐 베이커리 포장을 하는데 비닐이 너무 많이 버려지는 것 같은데 비닐을 종이로 한번 바꿔보자. 순차적으로 해와서 정확한 기점은 생각은 잘 나지는 않지만 네. 지금 근데 오히려 이 포인트가 제가 질문 드리고 나서 보니까 이 대답이 훨씬 더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게 남들이 환경 얘기해가지고 환경에 관심 가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버려지는 게 많이 보이고 이게 불필요하게 느껴지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고민해서 내부적으로 먼저 시작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났구나. 네,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모스 커피의 주경아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로스팅이 아니라 QC 팀장 및 그린빈 바이어 생두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쭉 지켜보니까 커피 진짜 엄청 많이 마시더라고요. 네, 많이 뵀죠. 네. 뭐 뱉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먹는 양도 굉장히 많다고 느껴졌어요. 먹는 걸 또 즐기는 것 같고. 커피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커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러면은 커피를 좋아한다면은 사실 커퍼가 아니라 바리스타를 할 수도 있었고 로스터를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커피 안에 직업군 중에서
커퍼를 선택한 이유. 뭐 커퍼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커퍼의 역할이 정확히 이게 커퍼만 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역할 자체가 테이스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요거만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바리스타 경력을 멜번에서 6년 정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생두 원재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커피를 하면 할수록 원재료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그때 좀 목말랐던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테이스팅 대회 나가게 된 거고, 뭐 그중에 한 동기부여로서 삼기 위해서 했고, 그런 시간들 좀 지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모모스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제 모모스가 워낙 이제 생두를 많이 다루고 오랫동안 해온 일들에 제가 이 어떻게 보면은 쌓아온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나 이런 자리를 좀 제안해 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뭔가 좀 잘 맞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짧게 정리해서 네. 나에게 커핑이란? 커핑? 아니면 나에게 커핑이란? 나에게 커핑이란. 제가 생각했을 때 커피는 예술 같아요. 예술가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이지 않을까. 비슷한 공통점은, 전 예술 잘 모르지만 예술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듯이 커피에도 뭐 정답은 없지만 내가 무엇을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 다양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도 내가 이 커피를 두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품질이 될 수도 있고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서로 소통하는 매개체로서 또 우리가 다루는 하나의 객체로서 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무엇이지 않을까. 그걸 하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가 좀 커핑이었어요. 오케이. 자, 커핑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맛을 들여다보는 행위 혹은 과정인데, 산지에서 하는 커핑하고 여기서 로스팅한 것을 QC하는 커핑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생두를 구매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는 산지에서의 커핑은 일단 생두 본연의 원료 상태를 평가하고 우리에게 맞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작업입니다. 물론 가격이나 이런 것도 수량도 필요 계산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커피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1차적인 단계고, 그것을 한국 이제 모모스에 보내고 따로 또 평가가 들어가요. 판단이 들어가고, 그렇게 여러 단계를 통해서 구매 확정된 생두들을 저희가 수입을 하게 되었을 때 상품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로스팅을 하고, 로스팅 되어진 결과물을 평가하는 게 매장에서 이루어진 커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네요. 네. 원재료를 판단하는 거랑 아하. 상품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매일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또 매너리즘이 오기도 해요. 의뢰하는 것, 그러다가 적당히 넘어가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나요? 저희도 회사의 목표가 있죠. 저희 회사 나름대로의 그런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은 단순히 그냥 맛있는 커피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회사가 성장하고 브랜드로서 이제 부산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또 세계에서 펼쳐나갈 수 있기 위한 커피 회사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너무 기본적이지만 당연한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의 품질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들을 저희가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마인드 셋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자만하거나 내가 다 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매너리즘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면 그런 매너리즘은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커핑 대회도 마찬가지고 커피 앞에서 겸손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지금 이 순간 판단한 게 전부가 아니라 커피는 변하는 물체고 그걸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인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겁니다.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모스 커피에서 로스팅 팀장을 맡은 여은영이고요. 저희는 닉네임으로 부르다 보니까 저의 닉네임을 영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스님. 네네. 저도 그럼 영스님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성 로스터에 대한 제가 왠지 그 리스펙? 뭔가 이렇게 어쨌든 저 혼자만의 그 좋은 선입견이 있어요. 선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시는 것을 제가 잘 지켜봤는데, 많이 지켜봤어요. 옆에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켜봤는데, 손끝이 야무지고 세심하다는 것, 특히 세심하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남자 로스터들이랑 좀 달라요. 물론 세심하다고 또 세심하지 않은 듯한 뭐 이렇게 투박한 손돌림이라고 해서 결과물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건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끝이 세심하다라는 것을, 뭔가 섬세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나면은 저 로스팅이 왠지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요? 아니, 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감상이에요. 이거는 뭐. 당구 손님이나 아시는 분도 왔었을 때 커피 맛있더라 했었을 때 예전에는 제가 볶았다라는 말을 못했고 그냥 제가 내렸다 이 정도인데 내가 볶았다. 아, 내가 못 갔다 내가 이제. 볶았다고 집에 가서 내려 드셔도 맛있을 거라고.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0여 종의 다양한 생두들을 여러 가지 프로파일로 로스팅 한단 말이죠. 네. 그럼 이거 자체가 굉장히 수십 개의 프로파일이 나온다는 뜻이고, 그죠? 또 굉장히 그것도 신경을 다 써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 있는 작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생두 관리하고 상품성을 유지하게 되는 어떤 철저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입고가 되어졌을 때 수분 밀도를 처음에 측정을 해놓은 다음에 뭐 조금 시기가 지나서 출시가 되어지는 생두도 있을 거잖아요. 바로 출시가 안 되어지고 1차적으로 샘플 로스팅을 해서 맛적인 향미 부분에 있어서 입고되었을 때보다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체크를 먼저 하고요. 시간에 따라 어쨌든 변할 테니까 네. 변한 게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한다. 네네. 그렇게 되었었을 때 입고 때보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으면 그때 추가적으로 수분 밀도를 다시 재측정을 해서 백마다의 상태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어지고요. 크게 변화가 없다 싶었을 때 이제 2차적으로 프로바티노로 해서 로스팅을 한번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프로덕션을 볶을 때 어떻게 볶을지에 대한 생각을 반영을 해서 거기서 테스트가 조금 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생두하고 로스팅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한다기보다는 생두의 상태가 늘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생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체크된 것을 가지고서 로스팅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 모모스가 하고 있는 일인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모모스에서 출시되는 상품들, 그러니까 모든 커피를 통틀어서 싱글 커피나 아니면은 블렌딩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상품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클린컵이랑 이제 밸런스인 것 같아요. 클린컵, 밸런스. 네. 그래서 아주 커피를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드실 때 커피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이 커피를 저희가 처음 소개를 하는 커피를 부담 없이 그래도 즐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두 가지는 빠질 수 없는 조건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클린컵과 밸런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모모스 커피의 기획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문주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컨셉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바리스타 행사의 타이틀을 저희가 B-스테이지라고 정하게 됐고, 저희가 평소에는 이제 매장에 와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지만 이번 게스트 바리스타의 이런 현장에서는 정말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커피의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모먼트들을 새롭게 경험하고 발견하고 또 같이 공유하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커피를 좀 더 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B-스테이지라는 제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B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B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B는 우선 백스테이지, 백의 B. 네, 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는 이제 비포 이런 우리 커피 비포. 한 잔 있기 전에 얘기들, 시간적으로 그치. 전에 얘기들, 원두가 농장을 가서 이 많은 원두들을 들여오시고 로스팅하고 이런 과정들을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모모스 커피가 있는 부산의 비도 그치.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맞아요. 또 저는 그 처음에 B 스테이지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저희가 그 영화를 볼 때도 되게 B급 영화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되게 재기발랄함, 그치. 또 그런 센스들, 또 새로운 그런 재미들, 되게 예상 외의 것들을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B급 영화할 때 그런 B의 어떤 그런 되게 하나 좀 트위스트된 그런 개념들도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했고, 네. 또 항상 플랜 A보다 플랜 B에서 좀 더 재밌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낼 경우들이 많은데, 또 그럴 때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B 그런 맞아요. 것들을 어.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자면은 비욘드. 그러니까 이 스테이지 넘어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네. 모모스가 하려고 하는 비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표현할 수가 있어가지고 B. 그러고 보니까 B만 하더라도 지금 어마어마한 네. 상상력들이 네. 그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좋아.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아이디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런 원두들을 여기까지 가져오기까지의 정말 지난한 과정들을 바리스타님들 또 생두를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그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그 뭔가 농장들과의 어떤 모모스 커피가 쌓아온 그런 궤적들, 그런 스토리들을 좀 재밌는 방식으로 보여드리는 것을 지금 준비를. 그래서 그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이번 게스트 바리스타 행사 정말 남다르고 정말 준비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준비들을 해야 돼요. 혹시 게스트 바리스타 이제 8일차 되기는 하셨는데 게스트 바리스타 경험을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게 진짜 되게 그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하고도 되게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 이제 뵀을 때 되게 그 백팩을 메고 되게 경쾌하게 걸어오시던 그 모습이 되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게 되게 경쾌한 에너지로 진행되는 그런 하나의 잊지 못할 이벤트가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